여러분의 문화생활에 레드카펫을 깔아드리는 우리는 컬처 봄.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천재 황조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식구입니다. 안녕하세요. 27입니다. 네, 오늘 또 이슈 방송으로 네. 여러분들 찾아뵙게 됐는데 아니 제가 저기 뭐 봤어요. 다 얼마나 많이 듣는지 통계를 봤는데 이슈 방송이 제일 인기가 많더라고요. 제일 많더라. 그 네. 정말요? 디즈니 그 아, 줄리아류 그 방송이 제일 지금 인기가 많고 우리가 공연 리뷰가 조금 네, 공연 리뷰는 별로 관심이 지금 좀 부진한 상태입니다. 많이 부진하더라고요. 네. 이거 그도 그럴 것이 네. 뭐 일단 뭐 공연을 요즘 많이 못 보시기도 하고 네. 그리고 요즘 워낙 격변의 시기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지 않나. 저희가 재미없는 건 아니죠, 우리,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되게 네. 그런 게 있어요. 네. 편집할 때 네. 나도 편집하면서 재밌게 편집하는 방송의 차가 있고 네, 네. 막 이제 막 졸린 상태에서 아무리 뭔가에 편집을 해도 좀 이게 각이 안 나온다 이런 방송이 있거든요. 근데 난 이번 그 세 편의 공연 리뷰를 네. 정말 재밌게 편집을 했어요. 어. 우리가 재밌는 코드랑 듣는 분들이 재밌는 코드가 다를 수도 있고 또 공연 리뷰는 또 그건 것 같아. 이 공연을 보신 분들이 맞아요. 궁금해서 보시거나 또 보실 분들이 궁금해서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라이온 킹을 제외한 두 공연 모두 이미 공연이 끝나서. 끝나버린 네. 상태여서 아카이브. 네 그리고 음. 제 팔로워들 중에서도 연극을 또 보신 분들이 많이 안 계시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러면 우리는 그냥 우린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소비자 분들의 어떤 취향을 맞춰드리면 돼요. 우리가 이슈 방송을 늘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바로 연극을 버리시겠다 이런 아니 말씀이십니까? 연극을 버리는 게 아니라 이슈 방송을 회차를 더 늘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래서 우리가 리뷰할 거는 다 하고. 그렇죠. 이 말을 적극 수용해 가지고 오늘 아주 이슈를 탄탄하게 준비를 했는데 네. 또 오늘 그 식구님이 프린트를 오지게 오셨어요. 아니 난 여러분 진짜 난 논문 제출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저는 그래서 진짜 심사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27님하고 황조근님한테 제가 항상 불만인 게 또 뭐예요? 제가 뭐만 들고 오면 준비해왔다 그러면서 이거 시간 다 챙겨주실 거죠? 막 2시간? 뭐 1시간? 막 이러시는데 정말 이러지 맙시다. 우리의 방송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공동 책임제입니다. 이게 한 명에게 몰아가는 이 분위기 우리 식구 스타일. 심히 부담스럽습니다. 심히. 아까 또 네. 네, 뭐 이거 하죠. 뭐 이거 받을 하는 수 거는 있어요. 합니다. 이렇게 하는 하니까. 건 하지만 네. 이게 몰아가지 않는 걸로. 네, 저희는 이제 네. 거기다가 이제 재료를 좀 맛깔나게 준비를 해주시면 거기다 MSG 치고 후추 그렇죠. 치고 소금 치고 이런 거 저희가 그렇죠. 잘해주면 그게 또 맛을 내는데 이게 좀 사람이 도움이 다 되거든요. 잘하는 게 다르고 맞아요, 전공이 맞아요. 달라요. 저는 저도 27님처럼 말 안 하고 팟캐스트 하고 싶습니다. 아니 그게 오히려 좀 약간 좀 경쟁력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말하는 팟캐스트야. 팟캐스트. 아니 왜 그거를 그렇게까지 좀 오도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거의 같은데. 그냥 이거 저는 그 백색 소음 같이 숨 백색소, 마시는 거야. 맞아. 아니 저는 진짜 매일 결심을 하고 오거든요. 두 분 얘기하실 때 오늘은 내가 정말 잘 끼어들어야지. 여기서 일단 전제가 잘못된 게 있어요. 네. 두 분 얘기하실 때라는 말은 이미 본인이 주도적으로 얘기할 생각이 없으신다는 아니, 거야. 그러니까 저도 주도를 막 하려고 준비를 막 하고 왔는데 여러분들 얼굴을 딱 보면 뭐예요? 얼굴이랑 무슨 상관이야? 뭐 그러니까. 얼굴을 저만 하나 이렇게 찍을까? 얼굴을 이렇게 딱 쳐다보면은 막 몰입이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인티제잖아요. 그 저는 그게 가쁜 MBT. 속으로만 계속 무한한 대화를 혼자 하고 있고 이게 저는 이제 집중을 하는 거죠. 그 애청자 여러분 집중 자, 빨리 필요드리고요. 시작하시죠. 네, 27님의 집중은 반사하겠습니다. 네네네. 오늘 제가 갖고 온 이슈는 정말 핫하죠. 진짜 너무너무 핫한데 저희 요즘에 진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있는. 있는 근데 아무도 그러니까 많이 들어봤지만 아무도 정확하게 아는 것 같지 않은 이상한 NFT에 대해서 네. 진짜 요즘에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맞아요. 사실 저는 그래도 좀 젊은 세대에 속하잖아요. 근데 이 NFT나 블록체인이나 뭐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이 너무 급변해가지고 따라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그 말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유튜브 뭐 이런 뭐 IT가 시작할 때보다 훨씬 성장 속도가 빨라서 이거는 진짜 뭐 오늘 내일이 다르기 때문에 예측할 수가 없다. 맞아. 이 시장을. 맞아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장 속도라고 얘기를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아침에 그러니까 뉴스가 왜 그 IT 쪽 뉴스가 피드가 계속 되잖아요.
그럼 아침에 나온 뉴스랑 저녁이 달라지는 음. 그런 정도로 빠르대요. 그래서 그거를 따라간다는 거는 사실은 뭐 너무 어려운 일이고 저희는 일단 공연계에 NFT를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NFT는 non-fungible token이라 그래서 뭔가 대체 불가능한 뭔가 토큰이라고 하잖아요. 어머 토큰이 뭐야? 또 막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네, 토큰이 우리 맞습니다. 우리 때 버스 토큰, 버스 토큰 우리 이런 거밖에 없잖아. 옛날에 토큰 있었죠. 예. 네, 토큰 옛날에 구멍 뚫은 거. 네. 아, 황정현님은 아세요? 토큰? 토큰 제가 할머니한테 들은 적은 있어요. 할머니. 아. 와, 우리 할머니 할머니야, 같은 우리? 동급이야? 할머니야? 약간 엽전처럼 아.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어이없다. 토큰. 진짜. 저는 뻐카 세대라서 학생 네. 회수권도 네, 네. 모르겠네요. 그러면. 학생 회수권도 뭐야? 아, 회수권 몰라요? 회수권이 뭐야? 회수권이 10개, 10장짜리 회수권이 있어요. 네. 그게 하나인데 이거를 잘라서 쓰는 어. 건데 이거를 잘 자르면 11장까지 나와요. 아,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네, 그렇게 그거를 가능한 이제 거예요. 그 버스 탈 때 안내양 언니한테 주는 거예요. 안내양이 말 다 했다. 난 네. 진짜 그 네. 세대가. 나는 안내양 세대는 아닌데. 난 안내양한테 준 적은 그러면 없는 그 것 같은데. 회수권을 넣는. 예, 통에 넣는. 저 네. 언니도 있었어요. 잠깐. 또 요 사이에 또 세대 차이가 나네요. 네. 그러니까 네. 진짜 아주 어릴 신기하네. 적에는 언니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세대가 이렇게 뭔가 느릿 이렇게 점프한 다음에 요즘 진짜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이런 느낌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모두가 얼마 전에 김미경 강사님 아시죠? 그분이 하는 강의를 우리 들었는데 27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요즘 너무 분이잖아요. 좋아. 네, 강의 네. 많이 공부 많이 네, 하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 시점에는 모두가 1학년이다. 누가 맞아요. 앞서 나가고 뭐 뒤처지는 거 없이 모두가 1학년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누가 더 공부를 하고 누가 더 파고드느냐에 따라서 이걸 누가 선점하느냐 이게 또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친구는 지금 제가 40대 후반이잖아요. 근데 40대 후반에 과학 기술과학 쪽으로 대학원 들어갔어요. 아니 저는 박사과정으로. 정말 응원해요. 네, 네. 응. 그래서 충분히 할 수 네, 있어요. 그 친구하고 한번 통화를 해볼 예정인데 깜짝 놀랐어요. 야, 네 나이에 지금 과학을 공부한다고?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달라져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이제 뭔가 아웃풋이 나서 뭔가 이제 숫자를 보여주는 거는 아직은 좀 미비한. 일단 지금 현재는 투자를 많이 받고 있는. 그렇죠. 뭘 하더라도 뭐 NFT 들어간다 면 투자가 엄청나게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번에 뭐 대선 공약만 봐도 네. NFT, 네. 메타버스, 디지털 이게 빠져 있는 공약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다 들어있죠. 네. 네. 이게 또 제가 주워 들은 얘기가 있는데 이 IT 쪽에 제너레이션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쵸. 우리가 예전에 컴퓨터가 이제 그냥 컴퓨터가 생겨난 시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그 인터넷이 접목이 되면서 데이터를 축적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나서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뭐 앱도 개발을 하고 이러다가 페이스북도 생기고 뭐 구글도 생기고 지금 이렇게 너무 많은 앱 개발자들이 있었는데 다 도태하고 몇 개가 살아남는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제너레이션 2라고 하면 이제 이번에는 거기에서 0.3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3.0. 3.0으로. 네, 근데 그 넘어갈 때 초창기에는 한 5년 정도는 기술진들의 시대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사실은 진입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대중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예를 들면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창 개발을 하고 있는 이 시기가 5년, 10년이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대기를 하고 있다가 이제 아까 그 친구분은 그게 이제 공대 쪽으로 이미 넘어가셨으니까 개발 쪽에 뛰어들겠다는 준비를 하고 계시는 그쵸. 거구나. 근데 그분 저희가 이제 못한다. 그러면은 그 개발하시는 분들이 한 5년, 10년 가면서 준비를 딱 하셔서 예를 들어서 뭐 메타버스의 어떤 새로운 공간이 생긴다든가 뭔가 하나가 이렇게 딱 올라오면 이제 거기 뛰어드는 거죠. 저희 맞아, 같은 맞아. 사람들이. 그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그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지금부터. 네, 지금부터 공부를 하셔야 되고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저희 구독자분들은 아마 이미 뭐 어느 정도 저희보다 훨씬 더 맞아요. 네, 전공자도 맞아요. 계실 수 맞아, 있고. 맞아. 네. 저는 오늘 이제 NFT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NFT가 뭔지 그리고 이게 어떤 건지 뭐 이러한 개괄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공연에 접목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중요하죠. 어떤 식으로 공연계에서 이거를 활용하려고 활용하는지. 하는 그 움직임이 있는지, 있는지. 네 그런 얘기 위주로 가려고 합니다. 음. 뭐 이제 개괄적인 얘기를 잠깐 하면 뭐 아시겠지만 NFT는 NFT 거래소가 있죠. 네, NFT 거래소를 통해서 이제 그 자기의 디지털 자산을 이제 거래하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상품화해서 투자를 받고 그런 거죠. 현재 NFT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가장 큰 뭐라고 해야죠? 가장 큰 파트는 미술 시장이에요. 역시. 네. 그러니까 미술은 사실은 굉장히 확실하죠. 뭘 팔는지. 그러니까 그쵸. 그 그림 자체를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미지 자체 디지털화된 이미지 자체를 판매한다라는 거가 굉장히 확실한 상품이 있고 그리고 이것이 온오프라인이 다 병행이 가능하죠. 맞아.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로 해서 그거를 뭐 거기에 올려서 그걸 소장하기도 하지만 오프라인을 통해서 그거를 어떤 액자화되어 있는 걸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거래하시는 그 구매자가 원하는 방향에 따라서 이거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미술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NFT는 정말 무한하게 적용이 가능해요. 특히 첫 번째 공연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이제 희곡을 쓰죠. 그러니까는 그 대본이 있죠. 그 다음에 공연 사진이 있죠. 그 다음에 공연을 하는 뭐 뮤지컬 같은 노래가 있죠. 음악이 있죠. 그다음에 무대 디자인 뭐 이런 디자인 개념들이 있죠. 그다음에 팬들이 있죠. 저희가 가장 사랑하는 네 관객분들이 만드는 또 제 2차, 3차 또 문화 상품들이 있죠. 그 스타 배우들도 있고. 네, 스타 배우도 있고 뭐 이런 걸 생각하면 사실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우리가 IT 쪽이랑 그렇게 공연계가 많이 친하지 않아서 네 지금 아직은 이제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NFT 작품을 소장하는 그 소장자들의 이제 마음은 뭐냐면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 작품에 대한 애정, 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작품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 투자. 네,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제가 이제 글을 읽었는데 뭐가 있냐면은 NFT를 일종의 공연계 접목할 때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크라우드 펀딩 같은 개념이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크라우드 펀딩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뭐 이 작품의 어떤 뭐 뭐 이 작품에 대한 뭐 철학 뭐 이런 거를 팍 하면서 공연할 수 있게 돈을 해달라고 제작비를 이제 해달라고 모금하는 그런 형태잖아요. 네. 근데 이걸 NFT로 넘어가게 되면 뭐가 되냐면은 이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에는 이 작품의 어떤 의의를 되게 많이 생각하게 되죠. 그 펀드하는 사람들 그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는 이 작품의 어떤 상업적 뭐 어떤 뭐 투자적 가치를 생각하기보다는 이 작품의 의미, 그다음에 이 작품을 하려고 하는 예술가들의 어떤 뭐 비전, 그 열정, 열정, 열의, 하겠다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비영리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죠? 뭐 사회적 환원, 네, 뭐 이런 그래서 이거는 약간 뭐 도와준다는 개념. 그런 후원해준다는 개념이 훨씬 더 크죠. 근데 이게 NFT로 넘어오게 되면 이건 투자의 개념 바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미래적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NFT로 크라우드 펀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이제 공연을 하기 전에 그 공연을 하는 캐스트 뭐 아니면 그 뭐 대본 뭐 아니면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을 다 상품화 만드는 거, 굿즈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 블록체인에 올려서 이제 이거를 하나의 상품화해서 그걸 판매를 미리 사전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전 판매를 하게 되면 판매에 대한 돈이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후원이 아니라 이거는 판매를 통한 가치 투자가 되는 거죠. 그 공연이 잘 되면 그 굿즈의 가치도 같이 확 올라가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사전 판매를 통해서 어떤 붐도 조성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제 뭐 제작비도 충당을 하고 같이 창출하는 거지. 네, 그리고 투자자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과 같이 간다 파트너십도 되는 거고 네, 그러한 관계로 만들어 가는 게 이제 공연계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닐까라고 제안하신 글을 제가 읽었어요. 괜찮은 방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우리 예술가들이 정말 공연 예술가들이 정말 마음을 열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의 공연계는 갖고 있는 게 뭐냐면은 약간 신비주의예요. 네, 그러니까 공연을 대해서 짜잔 준비가 되지 않은 건 보여줄 수 없어.
우리는 완벽하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정말 관객들을 와우 시킬 거야. 그리고 관객들 정말 눈물을 흘리게 할 거야. 감동을 줄 거야. 공감할 수 있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대부분의 공연계 갖고 있는 사람들, 예술가들 갖고 있는 생각이죠. 아니 그거 뭐 준비도 안 됐는데 그거 어떻게 해? 맞아.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과정을 네. 노출하고 네. 그 완성 단계까지 가는 과정도 맞습니다. 자산이 될 수 있는 거야. 과정도 자산이 될 수 있는 맞아, 거죠. 맞아. 네. 그러니까 그러한 약간 마인드셋을 바꿔야 되는 게 이 음. NFT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시는 게 제일 어려워. 중요하죠. 이게 가장 중요하죠. 어. 네. 그리고 또 제가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런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신뢰잖아요. 어떤 작품이나 대본이 올라왔을 때 어머 내가 이거를 정말 투자해도 될까? 이런 궁금증들도 있고 의문도 있을 텐데 그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저기 넷플릭스 드라마. 네, 넷플릭스 드라마를 제목을 똑같이 해서 그 가상 공간의 게임을 똑같이 만들겠다. 그러니까 투자를 해라. 이렇게 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를 받고 그냥 없어진 거예요. 사기친 거야? 네, 이름만 그렇게 지어가지고. 근데 이게 거기에서 우리가 주는 시사점은 뭐냐면 아직 이 공간 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진정성 있게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중에는 그거를 틈타서 그냥 그치. 나쁜 일을 좀 한몫 해보겠- 챙기겠다.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하여튼 분명히 사기꾼. 있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있어. 그래서 요즘에 이제 만약에 NFT를 해보겠다. 물론 이제 그 얘기도 책에서도 그렇고 많이 제가 강연회에서 들었던 게 NFT를 말만 하고 실제로 하는 사람은 없대요. 그냥 들어가서 해보면 되는 건데 그냥 NFT 뭐 어디 모이면은 빠지지 않는 주제이지만 그런가 보다. 실제로 실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래서 이게 좀 작게라도 그 분야에 관심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거 하고 또 하나는 그 안에서 너무 아직은 올인하기를 좀 어렵다는 게 지금 얘기한 그런 분들이 좀 계시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그 안을 좀 탐색하는 시간 이런 과정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블록체인 기술은 탈중앙화를 이제 주장을 하기 중요하죠.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규제할 만한 게 많지가 않아요. 없지. 네. 지금 지금 뭐 우리 대선 얘기도 잠깐 하셨지만 공약들도 보면 이제 규제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사실 무주공산인 거예요. 지금 맞아요. 혹시 사기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빨리 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맞아요. 정말로 지금 무주공산이어서 이거 지금 뭐 내가 세금을 어떻게 부과해야 될지 내가 사기를 맞아. 당했다고 어떻게 처벌해야 누구한테 될지가 지금 규정이 없어요. 누구한테 지금 그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조심해야겠지만 개발자 입장에서는 좀 시도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NFT 시장이 굉장히 뭐라 그러죠? 재밌는 점 뭐냐면은 우리는 그 전에 이 원본에 대한 가치는 원본이 희귀하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거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는 가치잖아요. 자, 모나리자 막 이런 거. 근데 NFT는 사실은 디지털 복제이기 때문에 그쵸. 디지털은 A와 B의 차이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A와 B가 차이가 있다는 건 내 마음속의 차이인 거지, 내가 원본을 소장했다라는 거에 마음의 차이인 거지, 실제 모나리자 그림과 복사본의 차이만큼 크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게 복사본이 많을수록 원본의 가치 높아진다는 거예요. 보편화가 될수록. 네. 왜냐하면 이거는 되게 심미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오는 그런 뭐라고 그러지, 만족도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본은 나만 갖고 있지만 복사본이 저렇게 많은 사람들 통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면 바이럴이 되는 거야. 일종의 이거의 가치는 더 올라가. 저게 좋다는 좋아요가 많아지는 거죠. 일종의 이 원본에 대한. 그러네. 네. 아까 컨텐츠 만드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 그렇죠. 컨텐츠 올렸을 때 내가 만든 컨텐츠지만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공유를 해주면 청달아 내 그 가치가 홍보가 되고 노출이 되는 거랑 똑같은 원리네요. 맞습니다. 완벽히 이해했어. 아니 그래서 그때 그 왜 누구죠? 그 신봉선 씨인가? 네. 이렇게 와짤. 네네네. 와우. 그 사진이 이미
너무 많이 그 뭐라 쌀 밈처럼. 네, 밈처럼 활용이 되던 사진이었는데 그거가 NFT로 딱 올라오니까 가격이 너무 높은 거죠. 그건 신봉선 씨가 유명한 받는 건가? 사진이니까. 200만 원이라고 하던데요. 아 예, 진짜로? 그렇게 높은 제가 볼 땐 더 높을 것 같은데 앞으로. 그- 근데 이게 네. 밈이 되고 더 확대면 될수록 이거에 대한 가치는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좋은 콘텐츠가 일단 중요한 거고 어쨌든 그럼 그렇죠. 만약에 그런 경우에 신봉선 씨가 와 한 게 밈이 됐잖아요. NFT가 됐잖아요. 그럼 그 가치 원본에 대한 그 가치는 방송사가 갖고 있는 건가요? 저작권이나? 그거를 방송사에서 올렸었고요. 제 생각에는 물론 그런 법적인 저작권에 관한 문제도 많이 정리가 돼야 되겠지만 신봉선 씨와 그 방송사와의 뭐 어떤 계약 관계가 또 있겠죠. 아. 그게 제가 알아봤는데 제작 그 NFT를 만든 NFT 아트를 만든 그 제작사 있잖아요. 그거를 만들 때 로열티 컨트랙트를 따로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이 원본을 27님한테 팔아요. 그리고 27님이 황조균님 또 팔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되팔 때마다 10%를 나한테 주는 걸로 아. 이 로열티 계약을 할 수 있대요. 근데 그게 어쨌든 네. 디지털로 전달되니까 그 기록이 더 남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 남으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27님한테 2만 원에 팔았어. 그럼 2만 원에서 로열티 프리미엄 10%에서 해가지고. 뭐 2천 원을 받겠죠, 제가.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막 이제 약간 올랐어. 가치가 올라갔어. 그래서 황조근님한테 4만 원에 팔았어. 그러면은 4만 원 중에 10% 4천원이 나한테 오는 거야. 좋은 장사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로열티를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계약하냐에 따라서 로열티를 갖고 있는 저작가 내가 무한하게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네. 그게 이제 그림 같은 경우에 현재 그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림을 그린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황조균님한테 팔았어. 그러면은 그 다음에 황조균님이 식구님한테 그림을 팔 때는 이 원 저작자는 돈을 못 받아요. 그렇죠. 그렇죠. 실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제 그거를 법적으로 그렇게 계약을 하면 뭐 로열티가 계속 생긴다라고 하니까 이 디지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블록체인 그러니까. 디지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래 관계가 이게 다 증명이 되니까. 근데 이 미술은 사실 자기가 갖고 있다가 누구한테 뭐 줬는지 팔았는지 증명이 모르지. 안 되잖아요. 근데 얼마 전 뉴스를 봤는데 이제는 미술의 그 개인 거래도 다 이 기록이 남는데요? 그거를 세금 처리를 하겠다. 이런 뉴스를 본 그래서 것 그 같아요. 대기업 회장님들이 네. 미술품을 많이 사쟁여 두는 게 딱 그것 때문이잖아요. 세금 포탈이죠. 세금 포탈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저는 이게 식구님이 얘기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아까 그 NFT라는 시장 자체가 좀 탈중앙화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조금 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반정부적이라고도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제도화시킨 화폐가 있고 거기에 대한 제도가 있고 세금 제도가 있는데 사실은 지금 온라인에서 NFT로 거래를 한다 그러면 이게 개인 거래이기 때문에 그렇죠. 너는 빠져. 어, 이런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간섭하지 마 이거지.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초창기에 어떤 이런 우리가 암호화폐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겨났을 때 정부에서 굉장히 싫어했죠. 그치. 그게 뭐냐? 그런 화폐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런데 어. 이제 정치인들이 공약을 막 하면서 아니다 이건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거 끌어안고 어떻게 가야 세금을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러다가 이제 요즘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화폐를 아예 그냥 가상화폐로 만들어 버리죠. 정부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한화가 그 어떤 가상화폐로 만들어지고 하면서 앞으로 나올 이런 NFT에서 거래되고 있는 너무 많은 이 화폐들보다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 정부와 그 반정부적인 어떤 그런 우리 이 시민들의 힘이 앞으로 조금 많이 조율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몇 가지 NFT 관련된 용어들 많이 알고 있는지 퀴즈 한번 낼까요? 좋아요. 네. 자신은 없지만 자신이 좋아요. 많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틀리면 어때? 틀리면 어때? 뭔 상관이야. 뭐 돈 드는 거 아니잖아. 괜찮아. 자, 민팅이 뭔지 아세요? 민팅. 민팅. 민트라고 나도 민팅. 민초파. 민초파 아닙니다. 그쪽 아니에요. 민팅이 네. NFT를 발행하는 거야. 신청을 하는 거야. 비슷해요. 그러니까 NFT화하는 거예요. 민팅. 네, 민팅. 그러니까 하는구나. 블록체인에 올리는 거죠. 등록하는 네, 거구나. 등록하는 거. 민팅이라고 하고 가스피라고 아세요? 가스피? 네, 그 원어민 발음은 가스피예요. 가스피. 가스피. 요금. F. F. 요금 요금이겠지 뭐. 뭘까요? 거래 요금.
맞아? 비슷해. 그게 거래 요금 수수료 이런 느낌이지. 수수료. 응. 너 역시 센스가 나 약간, 괜찮네. 어. 오늘 좀 감이 괜찮네. 좋아. 오늘 레이더 괜찮네. 좋아. 레이더 네, 좋아. 계속해봐, 어. 계속해봐. 그 가스피는 그 플랫폼 거래소 플랫폼에 올리게 되면 그거에 어. 대해서 그 플랫폼에 내게 되는 수수료. 네, 그럼 거래 지금 수수료. 근데 이거 궁금한 게 네. 플랫폼이 지금 많이 있나요? 굉장히 엄청 많아요. 많죠. 너무 그럼 많죠. 네. 약간 뭐 예를 들어서 음. 우리가 인터파크에서 예매를 주로 하는 것처럼 좀 메인 플랫폼이나 이런 건 오픈씨라고 있어요. 오픈씨라고 들어보셨는지 나 모르겠어요. 오늘 뉴스에 봤는데 네네. 이 오픈시에서 네네. 해킹이 일어나가지고 어, NFT가 맞아요. 탈취가 된 거예요. 맞아요. 36억 원치가 사라졌구나. 빼돌려졌다고. 오픈씨가 지금 가장 큰 거래소이고요. NFT 거래소이고 여기 이제 미술을 위주로 하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술이 이제 NFT 시장이 제일 크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거래소가 3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오픈시처럼 내가 그냥 유튜브처럼 그냥 내가 올리고 싶은데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판매를 하는 거야. 그게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초대형이 있어. 초대형.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수상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그 거래소에서 팔렸어. 그 내 작품 팔렸어. 그럼 내가 나한테 3장의 초대권을 줘요. 그럼 내가 정말 초대하는 사람만 사람만- 약간 클럽하우스처럼. 사람만 여기 작품 올릴 수가 있어. 내가 인정하는 사람만 이 작품을 올릴 수 있어. 약간 그 뭐냐 특권을 누리는 거구나. 왜냐면 이제 뭐 일종의 아름아름 네트워킹인 거죠. 그게 왜 선정된 그러냐면은 사람들만. 너무 아무나 들어오면 가치가 떨어지는 아까 거야. 얘기한 가치도 떨어지고 사기성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새롭게 보호하는 생각을 한 수단이구나. 거죠. 그다음에 3번째는 뭐냐면 심사형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플랫폼 검증을 내에 해서. 내에 심사위원들이 있어서 이 작품 내가 여기 올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막 보고 이거 괜찮다. 그러면 올려주고 아니다. 그러면 빼려주고. 그러니까 약간 퀄리티 가이드를 하는 플랫폼도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네. 그때 한창 유행했던 인도 소년이 셀카 찍어서 올린 건 뭐 오픈시처럼 뭐 공개된 플랫폼에 그냥 올린 경우가 많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오픈씨 같은 경우 일종의 유튜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올리고 싶으면 내가 올린다. 근데 그리고 뭐 초대형은 아까 말씀 클럽하우스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심사형은 정말 어떤 갤러리 느낌이죠. 갤러리처럼 심사해서 우리 여 안에는 정말 괜찮은 작품을 올린다. 그러니까는 투자자 아니면 구매자 입장에서는 심사형에 많이 들어가죠. 그쵸. 왜냐하면은 내가 여기서 가치를 보면은 인증받을 수 있으니까. 괜찮은 작품들을 팔 수 있으니까. 근데 뭔가 진짜 뭐 벤처 캐피탈 같은 데서는 이제 오픈시를 많이 보죠. 왜냐하면은 사실은 정말 뭐라고 하지 한 방에 뜨는 오픈시에서 오거든요. 또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맞아요. 콘텐츠들이 막 맞아요. 나타나니까 그러니까는 하는 거죠. 가스피 아까 얘기했던 거래 가스 수수료 fee, 수수료 같은 경우도 오픈시는 좀 뭐 저렴하고 그렇겠네. 그다음에 뭐 심사하는 데는 뭐 그 수수료도 좀 비싸고 들어가기 어렵고 뭐 이러한 장벽들이 있는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NFT를 활용할 수 있다. 거래할 수 있다. 그리고 옥션 같은 이런 우리 왜 미술 경매하는 곳들 있잖아요. 이미 다 만들었죠. 그 플랫폼 안에 네, 그러니까 네. 일종의 갤러리처럼 자기들 심사를 NFT 판매를 다 하고 있죠. 이미 뭔가 갖춰지고 있는 건 확실하네. 미술이 제일 앞서가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또 뭐 공연에서 또 뭐 더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그래서 공연 쪽에서 그 용어는 여기까지만 할까요? 용어 더 있어요? 하나만 더 하나만. 이거 다오가 뭘까요? 나에게 다오. 돈을 다오. 나에게 NFT를 다오. 다오가 되게 많이 쓰이는 말인데 사람들이 다오가 뭔지 몰라고 그렇게 뭐 달라고요? 뭐 이렇게 줄임말 같아, 예,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대요. 근데 다오가 그게 아니라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 이걸 다오라고 한대요. 약간 레지스탕스 느낌. 그러니까 이게 블록체인 안에 이렇게 소수의 네트워킹이죠. 그래서 이 다오라는 게 이제 앞으로는 이제 기업을 대체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서운데. 무섭죠. 이제 요즘처럼 이렇게 뭐 나 사무실에 앉아갖고 다 앉아서 일하고 지시받고 이러한 체계가 아니라 다오라는 소규모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서 이 블록체인이 운영이 되고 NFT 산업이 성장하고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읽은 기사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은 그 NFT에서 그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제작자가 그러니까 제작하는 예술가가 절대 혼자 해서는 안 된대요. 그 안에서 네트워킹을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홍보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이걸 SNS에서 많이 판매를 이렇게 그 홍보를 많이 한대요. 이 자기 작품을. 그러면은 나 SNS 하나에 올리는 것보다 여러 명이 같이 나의를 팔로우해주고 공유해주는 게 훨씬 낫잖아요. 바이럴. 바- 이제 콘텐츠네 그냥. 맞아요. 바이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판매에 있어서 그러니까 황조규님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지금 팔로워들을 지금 같이 교류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그대로 가지고 3.0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이게 말은 너무 쉬운데 아니 나, 정말로.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 나도 어쨌든 그 뭐 2.0이나 3.0이나 중요한 거는 키포인트는 커뮤니티인 것 같고 맞습니다. 콘텐츠인 것 네,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조나단 라슨이다. 뭐 조나단 라슨의 그 뭐 워크샵 대본 초안 이런 것도 그 작품의 가치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아직 이게 상용화가 좀 어렵다라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치.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일단 이게 5G가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게 이게 왜? 왜냐하면은 빨라야 이게 돼서. 블록체인이라는 것 자체가 전 세계의 컴퓨터를 연결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두 사람이 거래를 했다 그러면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컴퓨터들이 그 거래 원장을 보고 다 맞아 이건 맞는 거야라고 증명을 해주면 이제 그게 되는 건데 그 시스템 내에서 처리가 전 세계에서 하나씩밖에 안 된대요. 아, 너무 느린 거야. 그치. 그래서 이거를 요즘에 이제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해서 전 세계 컴퓨터를 연결하는 게 아니라 좀 구역별로 나눠보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다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한국이나 뭐 아시아만 예를 들어서 묶었다. 그러면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원장 검증을 서로 해주고 그 커뮤니티를 형성하면 조금 빨라지는 거지. 거기다가 이제 5G가 활성화가 돼서 컴퓨터 기술이 좀 발전이 되면 이게 이제 어느 날 팍 터지는 그 시기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린 그때까지 보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 된다. 이런 건데 지금 당장은 그렇게 막 정말 예를 들어 동영상을 팔 수도 있잖아요. 그 조던이 왜 그 뭐죠? 이게 덩크슛 하는 게 엄청나게 비싸게 팔렸다고 하는데 그런 걸 전 세계에서 다 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근데 무섭다. 이게 지금 뭔가 디지털이라는 게 뭔가 지금 현실 국경이 아니라 디지털 국경이 뭔가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 맞아요. 그래서 탈정부. 탈정부이고 그래서 이제 NFT를 활용한 이제 국내 사례를 좀 몇 가지를 소개를 시켜드리면 그 카카오 엔터에서 그 젠틀맨스 가이드 있잖아요. 아, 맞아요. 이거 가지고 NFT 굿즈를 500개를 만들었대요. 번호를 매겨가지고. 네, 번호를 500개를 만들어서 이거를 이벤트 형식으로 나눠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클립 서비스가 그 MP 대산은 미스터 피자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뮤지컬을 이용을 해서 마케팅에 활용하겠다 NFT화해서 그거에 대한 뭐 협약을 체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1년 협약을 마케팅용으로 뮤지컬을 활용한 그다음에 뭐 잭 더 리퍼가 그 맞아요. 자기네 표를 그 NFT 거래소에서 판매한 것도 있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거는 되게 저는 좀 재밌다고 생각했던 게 김치앤칩스라고 들어보셨어요? 김치? 네, 김치앤칩스. 피시앤칩스는 들어갔는데 아니에요. 나도 그 김치앤칩스예요. 생각했어. 네, 김치앤칩스인데 이게 이제 한국인하고 그다음에 그 영국인하고 이제 안무가들이 만든 이제 그 예술단체인데 창작 집단인데 느낌. 얘네가 이제 얘네라고 하면 안 되죠. 이분들이 이분들이 광주 아시아 문화 전당에서 이제 작품을 했어요. 근데 지원금을 보통 보면은 90%는 지원금을 하고 10%는 자부담이 보통 그렇거든요. 자부담 10%를 뭐 자기들은 어디서 만들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자기들끼리 NFT 거래소를 만들었어요. 플랫폼을. 네, 아예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공연을 보러 오신 분들 있잖아요. 보신 분들이 그 키오스크 같은 데서 그 뭐지 그거 QR 체크, 네. QR 코드를 이렇게 누르면 촬영을 하면 그 카카오 페이지 넘어가면서 거기서 그 NFT 그 공연의 한 장면 그 공연에 대한 어떤 에필로그나 프롤로그 같은 장면들이나 이런 장면들의 이미지 NFT를 구매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하나에 1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현장 관객들한테 그걸 판매를 해서 그거를 이제 그 자부담 충당을 했다고 하는데 그 공연은 컬렉티브 VAB요. 그리고 이게 메리올에서도 했었어요. 메리올에서 1월 달에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 단체의 가치가 올라가고 갑자기 세계적인 뭐 역량을 가진 팀으로 성장하게 되면 그 NFT의 가치도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거지. 그리고 이게 지금 얘네가 이걸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 플랫폼까지 따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게 그 카카오페이나 아니면 뭐 이 현금이나 아니면 저 뭐지 그거 그거 뭐지 무통장금 이 세 가지 무통까지 이 세 가지로만 구매를 할 수가 있대요. 카드 결제는 안 되고 중요한 거예요. 이 세 가지만 되는데 탈정부기 때문에 이 이유는 수수료대가 수수료대가 안 가요.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지갑이라고 하죠. 그 지갑에 들어갈 수 있게 저장할 수 있게 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여러분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랍니다. 네, 어느 날 주식처럼. 올라갔다가 완전 폭락해서 하긴 가치가 없으면 그래서 저는 뭐 쭉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이 NFT가 공연뿐만 아니라 예술계에 있어서 뭔가 창작자들의 권리와 가치를 더 보장해 줄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이제 수단이 앞으로 되겠다. 유튜버가 아니라 NFT 아티스트가 생길 겁니다. 지금 굉장히 뭔가 예언가처럼 네네. 그 아니 이미 거기서 네, 활동하시는 분들은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죠. NFT 아티스트 미술 쪽은 NFT 아티스트라고 그렇죠. 본인들을 있죠. 명명은 아직 안 하고 있지만 제가 할 겁니다. 아니 진짜 요즘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다들. 안 하면은 도태되는 세상이어서요. 요즘 27님이 진짜 영상이나 뉴스를 그렇게 보내주시더라고. 아니 그 영상 뉴스도 그렇고 책도 보고 네. 방학기였어가지고 그 좀 추천 좀 관심이 해주세요. 있어서. 네. 글쎄요 지금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데 나중에 리스트를 제가 좋아, 준비를 좋아, 해서 좋아요. 알려드릴게요. 네, 다음 방송 때 네, 한번 네, 그러도록 앞에 하겠습니다. 딱 들을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아니 같습니다. 본인이 얘기할 땐 그냥 계시다가 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꼭 이렇게 아니 아직 괜찮아. 여유로워요. 그래서 제가 다 지금 체크하고 있어요. 디지털에 대한 디지털 산업에 대한 우리 대권 주자들의 생각 한번 들어볼까요? 좋죠. 좀 끊어가 아주 하시면 좋지요. 어떨까요? 네, 들어갈 좋죠. 거야? 끊어가야 되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이슈 방송 첫 번째 NFT 굉장히 핫한 NFT로 이슈 방송 열었고 다음에는 저희도 빠질 수 없는 3월의 가장 큰 이벤트죠. 대선에 이제 문화예술 관련 너무 재밌을 것 공약이 같아요. 어떤 것들이 나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 굿바이.